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30회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녹음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문화예술교육 이야기는 잠시 소홀했습니다. 그랬더니 감각이 좀 떨어지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난 회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겹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막 살았는데요. 뭔가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곧 다가올 21세기, 또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도 예사롭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제는 거의 잊혀진 이야기지만, 포스트 모던을 맞아서, 포스트 모던을 기대하면서 20세기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기 사회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낙관과 우려가 혼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희망도 느끼고 우려도 동시에 느끼게 되지요. 세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옛날에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그게 아주 큰 행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런 거 아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0대의 청소년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저는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야,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다 갈 텐데, 퇴폐적인 외래 문화, 또 서구의 풍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미풍양속을 해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제가 실제로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걱정 했었을까요? 지금 어떤 기록이나 자료를 당장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21세기에 대해서도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법하기도 합니다. 걱정을 했지만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다 잘 치러냈고 걱정을 했지만 2000년대가 되어도 이른바 밀레니엄 사태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 컴퓨터가 99까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이 찍히면 대란이 온다라는 걱정이 있었죠. 모든 은행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21세기 혹은 포스트 모던이 과연 어떤 시대가 될까라는 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낙관과 우려 모두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지적인 교육과는 달리 새롭게 주정적인 교육, 행동적인 교육, 체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제가 독일의 문화교육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문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문헌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적어도 지금 우리말로 나와 있는 그 자료 안에는 장르 혹은 학문 분과 간의 경계를 철폐하자 이런 내용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연대와 전교조가 주장하는
문화교육 개념에서는 학문 분과 간의 경계 철폐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요소였죠. 아마 이러한 통합의 주장이 예술 교육에 방점을 두고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급진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졌겠지요. 실체 없이 좀 급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학문 간의 경계를 철폐하고 주지적 교육을 반성하고 주정적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의 모습은 이미 20세기 말에 UN 차원에서부터 장려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유네스코의 사무총장 페데리코 마이어르라는 사람이 발표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라는 문헌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네스코에서 발표된 그 문헌을 이번 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페데리코 마이오르의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 1999년 모든 곳에서 중재와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술은 실종되었고 우리는 폭력의 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술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왔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예후디 메뉴히는 이번 세기의 말미에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성의 형성,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잠재력의 정체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정서적 균형을 육성하기, 즉 조화로운 행동을 기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창의적 정신이 갖는 중요한 영향력을 확실하게 그리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종종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이때에 21세기 학교는 인간의 특징인 창의성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술적인 것들과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새로운 필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의성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학교 교육의 각기 다른 단계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과학, 기술, 스포츠의 훈련과 인문학과 예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그들의 지적, 정서적 균형에 유익한 배움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힌 종류의 교육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한 형태인 놀이 활동들은 예술 교육에 있어서 조장될 가치가 있는 요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예술 교육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자극해야 합니다. 감각들을 동작 속에 놓음으로써 그것은 어린이의 감각을 예리하게 하고 그 어린이가 다른 형태의 지식을, 특히 과학적 지식을 보다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그들의 적극성이 그들이 선택한 상징적 대상들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런 교육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유네스코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 그리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인문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상호지원의 정신 속에서 이 사안이 효과적으로 완수되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에게 엄숙히 호소합니다. 예술교육, 시,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과 영화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예술교육을 학교 주기, 즉 유아원부터 중등교육의 마지막 해에 이르는 동안 의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법적 기준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의성과 창의적 작업을 자극하도록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워크숍에 미술가들, 음악가들, 시인들, 극작가들, 프로듀서들, 영화 연출가들, 배우들, 그리고 무용가들의 참여가 격려되어야만 합니다. 예술교육이 그것의 교육적 역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완수하도록 나는 학교의 예술교사들에게 그들이 학교에 초청되는 예술가들과 협업할 것을 권합니다. 나는 과학과목, 기술과목, 공통과목, 문학과목, 그리고 예술과목들을 가르치는 것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모으고 작업할 것을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권합니다.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은 젊은 사람들이 세계의 보편적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나는 극장,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영화관, 문학회관, 박물관, 문화회관, 도서관 같은 예술적 문화적 기관들이 자신들의 문을 그 동네, 행정구역 혹은 도시 안의 학교들로부터 오는 학생들에게 열 것을 권합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 활동을 운영하고 시설들을 그들에게 개방하여 그들의 작업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창의 프로젝트에 재정적 후원을 공급함으로써 이 노력에 참여하기를 예술과 음악 관련 제작자들에게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언론과 시청각 미디어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 음악, 연극, 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 실천의 훌륭한 예들에 대해 그들의 칼럼들과 프로그램들을 개방할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시의 페스티벌들, 그리고 컨템포러리 아트 페어들, 그리고 북페어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섹션을 만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예술교육의 촉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 규모의, 지역적 규모의, 국가적 규모의 NGO들에게 최선을 다해 이 호소문을 널리 전파할 것을 요청합니다. 1999년에 나온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호소문에도 시사되고 있는 것처럼 근대 동안 각각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분립되어 온 학과들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들을 재검토하고 장벽을 철폐하고 서로 결합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20세기 말에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연대와 전교조의 문화교육은 급진적으로 튀어나온 개념이라기보다도 통합적 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고 있었다. 세계적 흐름을 반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